여러분, 요즘 중소건설사가 그야말로 줄폐업하고 있습니다. 집단 폐업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 보면요, 지난달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가 36곳이에요. 36곳. 작년 동기가 21건이었거든요. 거기에 대비하면 무려 71%나 증가했습니다. 71%. 이거는 줄폐업 맞죠? 뭐 집단 폐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달 9일까지, 지금 4월이 이제 9일까지예요. 4월 9일까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폐업 신고한 건설사가 12곳에 달했습니다. 12곳. 야, 이게 이제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건설사가 이렇게 줄도산하고 줄폐업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융시장 위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고요? 그동안 말입니다. 2008년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대출, 건설 대출, 뭐 시행사 대출, 이게 저축은행이 주로 했었습니다. 아니면 은행에서 주로, 일금융권에서 주로 했었고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그 은행이나 제2저축은행, 그러니까 제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게 증권사로 전이가 됐어요. 증권사로 넘어왔어요. 증권사가 부동산 PF를 굉장히 많이 대출을 해준 거예요. 예. 실제 보면요, 증권사들은 그 시행사나 또 건설사의 어떤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자산 유동화 기업 어흠을 발행을 했고요. 또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를 또 발행을 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어음이나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건설사나 시행사에게 PF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빌려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증권사에서 채권이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채권을 회수해야지, 그죠? 기업보험도 내주고 또 단기 사채도 내줄 수 있는데, 뭐 이자 붙여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채권 회수가 안 돼. 왜 안 되느냐? 시장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건설사들이 지금 폐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회수가 안 되고, 그에 대한 부실은 어떻게 돼요? 정권사가 고스란히 지금 떠안고 있습니다. 부실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렇지만 뭐 부실도 그중에는 있겠죠. 당장 하나투자증권만 하더라도요, 300억 규모의 부동산 PF,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지난달에. 그중에 이게 차환 발행이 돼야 되잖아요. 차환.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시 또 기업 어음이 발행이 돼야 되는데 발행을 못했어요. 300억 중에 50억만 발행을 하고요. 나머지 250억 원은 하나투자증권 자체로 떠안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투자증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투자증권도,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 만기가 돌아왔던 부동산 PF의 어음이라든가 기업어음,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이라든가 혹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 사채라든가 이거 차한 발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 떠안아 자체 자금으로 이거 매입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는 이게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발행을 하면서 이게 증권사가 담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 그 어음이나 사채가 잘 팔리니까요.
증권사가 담보를 안 해주면 뭐 시행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담보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어음이나 사채 발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데 증권사가 담보를 해주면 매입 보장이죠. 매입 보장을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잘 발행이 되겠죠. 실제로 전체 60% 무려 말입니다. 13조 7,715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권사가 매입 보장 약속을 했습니다. 매입 보장 약속을요. 이게 이제 금융의 큰 뇌관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실물 경제가 부러져서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뇌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입니다. 당장 키움증권만 하더라도 6,110억 원이나 되고요. KB증권도 4,988억 원, NH투자증권도 4,830억 원, 미래에셋대우도 3,286억 원, 한국투자증권도 3,113억 원, 메리츠종합증권도 메리츠종금증권도 2,666억 원입니다. 근데 앞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건 이거보다 여기에다가 더 많습니다. 4월에 만기되는 도래 규모만 4월이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도 많거든요. 10조 6천억 원입니다. 10조 6천억 원. 5월에는 6조 1천억 원이고요. 6월에는 4조 2천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라는 게 전 세계 시장의 어떤 뭐 소비를 위축시키고 공급망을 망가뜨리고 이러다 보니까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오죠. 그러니까 심리가 다 위축된 거예요. 누구나 심리가 위축된 데다가 이게 중소건설사들이 사준 빌라라든가 혹은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걸 많이 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안 사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넘쳐나겠죠. 미분양이 넘쳐나니까 나는 만큼 건설사들이 혹은 시행사들이 도산을 하는 거예요. 도산하니까 거기는 전부 PF,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끌어왔는데 그 자금까지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역할을 했던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신에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증권사 중심으로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증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놓여 있다. 그래서 뇌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부동산 PF, 자산 유동화 기업음 이거는요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초재산이 부러지면 기초재산이라는 게 그 시행사나 건설사의 매입 채권이 기초재산이잖아요. 그 기초재산이 부러지면 이게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들도 완전히 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디스 같은 데서 혹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죠. 이런 데서 대한민국의 증권사들 좀 신찮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안정적에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진짜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신용등급 자체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증권사들 돈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돈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은요. 도산을 한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증권사들이 도산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이 증권사에게 직접 대출을 지금 해주고 있죠. 직접 대출. 뭐 RP에 대한 뭐 무한 매입 한국은행이 선언했잖아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그 자산 유동화 기업음이나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 이런 부분에도 좀 다소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가잖아요. 적어도 이제 5월을 넘어서 6월까지 간다.
6월까지 간다. 시장이 작동을 안 하는 게 6월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요. 증권사들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가 10조 6천억 원이죠. 5월에는 6조 1천억 원이에요. 6월에는 4조 2천억 원이에요. 이거 다 합치면 20조예요. 20조 8천 9천억 원입니다. 20조 9천억 원. 물론 여기서 다 차안 발행이 뭐 다 안 되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까지 차안 발행은 되겠죠. 그러나 20조 9천억 원이 증권사한테 한꺼번에 몰려들면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경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경기가 안 돌아가게 되면 더 많은 건설사들이 줄폐업할 거고 그에 따라서 건설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여기에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이 신용 등급마저 내리면 그거는 바로 금융위기의 전조다. 금융위기가 바로 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중소건설사들의 그 줄폐업이요. 실물경제잖아요. 실물경제의 위축이 결국은 금융 쪽에도 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게요. 실물경제가 이 바닥 기초 체력부터 부서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릴 때 자영업자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영업자가 그만큼 폭망하고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소기업으로 전이가 됐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도 자영업자에게 납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영업자가 망하니까 자연스럽게 중소기업들도 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뭐 중소건설사까지 지금 확장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지금 항공사 지금 장난 아닌데다가 지금 전반적으로요. 기업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특히 저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기업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